안녕하세요. 버드뷰로 보는 아름다운 밤하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별자리에 대한 소개와 별자리 주변에 관측할 만한 대상을 소개해 봐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제가 녹화를 시작하는 시간은 낮이다 보니 어제 설명해 드렸던 스텔라리움의 시간대가 낮으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수직 메뉴에 날짜 시간 메뉴를 통해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4시 58분, 5시 58분, 6시 58분, 7시 58분, 8시 58분. 네, 대략 10시 58분의 시간대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별자리를 그냥 딱 봐서 이 별자리구나 저 별자리구나 보기가 처음에는 익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자주 보다 보면 금방 눈에 익는 별자리들이 눈에 들어오고요. 우선 별자리에 선을 긋고 별자리 이름표를 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어때 훨씬 더 별자리를 보기가 쉽죠? 오늘 진행하려고 하는 작은 곰자리는 폴라리스 북극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한 별자리고, 이 작은 곰과 큰 곰에 대한 신화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익숙한 별자리 중에 하나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별자리 별 신화 이야기가 하나인 경우도 많지만 2개 이상인 경우도 많은데요. 이 사진의 경우 바람둥이 제우스가 칼리스토 공주와 바람을 피고 그것에 질투를 느낀 헤라가 칼리스토 공주를 공으로 만들어버리는 신화 이야기가 있죠. 칼리스토 공주의 아들인 아르카스가 숲에서 아르카스를 보고 반가워서 달려오는 장면에 화살을 들고 그것에 깜짝 놀란 제우스가 아들인 아르카스는 작은 곰, 엄마는 큰 곰으로 만들어버리는 신화가 있죠. 이거 말고 우측편에 보이는 사진의 경우 제우스의 아버지는 상당히 무서운 신이었는데요. 아버지를 피해서 목동과 2명의 요정이 제우스를 기르게 되는데 이때 제우스를 길렀던 요정 2명 중에 아이다라는 요정을 작은 곰 별자리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별자리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설 들어가기 전에 별자리마다 별들의 밝기가 다른 것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북극성의 경우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 아니고요. 실제로 가장 밝은 별은 시리우스 별이고 기준점이 되는 별은 검은고 자리에 있는 베가 직녀성이 0등급의 별로서 기준을 가지는 별이 되기도 합니다. 북극성의 경우 2등급의 별로 밤하늘의 별 중에서는 46번째의 밝기를 가지는 별이고요. 북극성은 사실은 미세하지만 밝기가 변하는 변광성이랍니다. 그리고 그 별자리마다 밝기의 순서대로 부르는 호칭이 알파별, 베타별, 감마별, 델타별, 엡실론, 지타, 이타, 시타, 요타, 카파, 람다, 뮤 이런 순서대로 별자리에 있는 별의 순서를 정하기도 하는데요. 작은 곰자리에서는 북극성이 알파별이고요. 베타별은 포카이브라는 별인데 이 별은 붉게 표시가 되어 있죠. 변광성이고 쌍성입니다. 대략 별에 대한 설명은 스텔라리움에서 별을 클릭해 봤을 때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는
등급 표시까지 나오는데요.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기준이 되는 등급은 여기에 있는 상등급으로 표시되지만 이 별의 고유 진짜 등급은 마이너스 2.87 등급입니다. 베르카드와 코카이브 같은 별도 실제로는 태양보다는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고요. 밤하늘의 시리우스가 가장 밝은 등급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오리온 자리의 베텔게우스가 태양의 600배나 되는 크기에 6만 배나 되는 광도를 가지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밝은 별인데 거리 때문에 시리우스보다는 조금 어둡게 보는 그런 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극성은 정확한 북극의 중심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지구의 세차 운동 때문에 중심축에서 거리가 변화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약 중심축에서 1도 정도 벗어나 있지만 약 2100년 정도에는 0.5도 정도로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5000년 전에는 북극성이 지금의 작은 곰자리의 별이 아닌 용자리의 가장 밝은 별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북극성은 쌍성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쌍성인 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쩌면 태양은 쌍성이 아닌 하나의 별이기 때문에 우리 지구나 화성, 목성, 금성들이 안정적인 궤도를 그리면서 생태계를 만들어 자연의 생물들이 살게 되었는데 실제로 우주에는 쌍성인 별의 근처에는 안정적인 행성 궤도를 그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생물이 생길 수 없는 환경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밤하늘의 북극성을 찾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북극성은 아쉽게도 그렇게 밝은 별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작은 곰 자리를 한눈에 알아보기가 쉬운 자리는 아닌데요. 큰 곰 자리의 북두칠성은 워낙 잘 보이는 별자리인데요. 이 북두칠성만 찾으면 주걱의 끝부분을 서로 이어서 1배, 2배, 3배, 4배, 5배, 약 6배의 거리를 쭉 이어 나왔을 때 북극성을 찾을 수가 있고요. 카시오페아를 기준으로 찾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시오페아는 이렇게 W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카시오페아의 선을 이렇게 이었을 때 어떤 활의 끝과 끝을 이은 점을 가상으로 만들고요. 약 이쯤에서 시작해서 중간에 있는 별의 거리만큼 이어서 1배, 2배, 3배, 4배, 5배 정도의 거리를 가면 북극성을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북두칠성이 산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는 카시오페아를 기준으로 해서 북극성을 찾는 방법을 사용하시고요. 반대로 카시오페아가 땅속에 숨어 있을 때는 북두칠성을 이용해서 북극성을 찾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북극성 주변에는 그리 볼만한 전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순서로 진행할 큰 곰자리 기준에서 재미있는 전체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